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폭락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나스닥이 무려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길 텐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폭락한 이유는 기술주들의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무려 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자, 시장의 하락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미국 시장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나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가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관심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판 뉴딜 지수 나오면서 BBIG죠.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들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투자한 기관들, 이제는 매도가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청약금을 오늘 반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탁금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도 주목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그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과는 다르게 보호예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매도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종목들도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장이 시작이 되면서 또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야, 이거 괜찮은 건가? 또 이런 생각 잠깐 드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같이 풀어보면서 또 걱정거리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78%,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4.96%, 5%가 넘진 않았네요. 장중에 5%가 넘었었는데 막판에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5%가 조금 안 되는 수치로 마무리가 좀 됐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일단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죠. 뭐 출발은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장중에 낙폭을 계속 키웠고요. 장 마감 때까지 낙폭이 계속 확장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너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 기술주들의 매도, 즉 그동안 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이끌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하락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고, 또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담감이 조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사상 처음으로 12,000포인트를 돌파했었던 나스닥이 뭐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 또는 이제 뭐 이런 부담감이 이제 기술주를 통해서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크게 하락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애플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이 무려 8%나 폭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아마존도 마이너스 4%대,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4.9%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고요.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3%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6%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냥 기술주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기술주의 매각 버튼을 눌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죠. 기술주의 매각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 최근에 대규모 상승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즉, 너무 이제 고평가되게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반환 정도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한마디 딱 써놓은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장세 속에서 매일매일 최고치를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네. 그렇죠. 이 상승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요, 또 이게 시장에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분석,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용지표는 일단 개선이 됐습니다.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88만 건, 시장 예상치는 95만 건이었고요. 이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88만 건이라는 수치는요, 물론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다 생각될 때가 이제 20만 건, 30만 건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아직도 많습니다만 600만 건을 기록했었던 정점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희망적인 요소, 즉 지표상의 모양새는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표는 양호했는데 기술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주 니네가 나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주라는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IT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한 대 쥐어 박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 IT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약간 변수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주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올라 버렸어. 그러면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리면 여기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를 약간 조정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언제나 매수의 기회였지, 이게 뭐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킨다거나 변동성을 키워가지고 주가 하락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백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일단은 백신 같은 내용들은요, 화이자에서 보면은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10월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1월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 배포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화이자의 어떤 백신, 이런 임상 소식이 빠르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요거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판단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 관련해서도 백악관하고 민주당이 다시 합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니죠. 합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생각들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이제 교착상태이긴 합니다.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합의를 하고 뭔가 이제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 뭔가 상황을 다시 이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들고 무섭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요 상황들만 다 종합해서 본다라면 지표라든지 또는 이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지수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지수를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이 기술주들의 하락, 그냥 주가의 하락은 기술주 하락 때문이었다, 왜 빠졌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반납했을 뿐이다, 이것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폭락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영향은 미치겠죠. 왜냐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또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또 좋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장세 속에서 매일매일 신고가를 기록할 이유는 없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증시 이렇게 된다면 폭락은 했지만 오히려 뭐 잘 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자. 또 꼭대기 정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또 오늘 제대로 먹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막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안정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가 발표가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후성, 두산솔루스, 포스코케미칼 뭐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형주 쪽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후성하고 두산솔루스, 포스코케미칼 정도가 상승세가 좀 나온 편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두드러지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요,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뉴딜 프로젝트에 새롭게 이제 그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 뉴딜 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BBIG라고 하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것들 이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한 지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RX 2차 전지 K 뉴딜 지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주식이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뭐 소재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달 초에 관련 ETF를 조기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면은요. 2차전지 K 뉴딜 지수에는 이제 LG화학, 삼성 SDI 이런 포함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바이오 쪽에는 뭐가 되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등, 뭐 시젠,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는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더존 비즈온, KMW, 아프리카 TV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게임 관련주는 NC소프트가 당연히 1등이겠죠. 그 다음에 넷마블, 그 다음에 컴투스, NHN, 웹젠, 네오위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고요. 골프존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존이요. 네. 골프도 요즘에 게임이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비중이 이게 크다거나, 라기보다도, 어쨌건, 네,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그, 뉴딜 지수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책이잖아요. 정책. 항상 우리가 정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들어가는 정책과 연관된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중장기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대신에 아무리 정책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뭔가 좀 이제 움직임이 둔화가 되겠죠. 대신에 관련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데 아직 덜 올라갔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뭐 종목들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요즘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뉴딜 지수 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 그러면 다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 BBIG 요쪽으로 한번 이 지수 종목군 구성 종목군들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정부 정책은 항상 맞서지 말고 정부 정책을 따라가면 뭐 떡고물에도 꼭 생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고, 대신에 너무 올라간 종목은 조금 피해야 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이게 지금 아주 뭐, 시장이 아주 뜨거운 핫 이슈죠. 뜨거운 감자. 네, 9월달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이제 빅히트가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SK 바이오팜부터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카카오 게임즈에도 지금 보면은, 이 청약이 엄청나게 몰리게 되면서 SK 바이오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몰렸죠. 그래서 신기록이 계속, 신규 종목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신규 기록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이제 SK 바이오팜하고 조금 다른 이 재무적 투자자들, 즉, 상장 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투자자들의 매도 시점이죠. 즉, 이건 뭐 기관들 매도로 나오게 됐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가 일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하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빅히트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빅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보호 예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보호 예수가 없다라는 것은 보통은요, 이 상장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상장과 동시에 차익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냥 뭐 상장 당일날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적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일단 일반적인 관례는 상장 당일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 뻔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나온다면 시장의 물량은 더 귀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더 많이 쏠리게 돼서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일단 뭐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은요, 지금 일단 매도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상장사들, 즉 뭐라고 그럴까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그런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다. 왜냐면 주식을 운용하는 투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익을 노리는 것이잖아요. 차익을 노려야 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돈만 벌면 끝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리스크, 변동성 이런 것들을 절대 부담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됐어, 이거 먹고 떠들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서 아마도 이제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가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든가 말든가 됐고, 일단은 더 올라가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장 당일날 올라온 것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원래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기관들의 물량이 꾸준하게 떨어지거든요. 꾸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규 종목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감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상장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수익이 빵 하고 터졌는데 매도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내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수익이 낮다. 그렇다면 당연히 챙기고 싶어 하겠죠. 뭐 머리 쓰는 것도 귀찮고 계속 갖고 가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이후에 개인들이 요즘에는 이제 뭔가 관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기대치가 높아질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을 딱 봤을 때는요. 기관들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이제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SK 바이오팜의 그런 무서운 상승세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지금은 개인들의 자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니들이 물량을 뱉으려면 뱉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이야 뭐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둘째나 셋째나 가면서 점차적으로 약화되거나 주가가 변동성을 좀
좀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높은 가격에선 따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규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면 또 높은 자리에서 콱 물리게 되고, 신규 종목이 만약에 물리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본전을 못 찾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폭락했다.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폭락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폭락한 것이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은 아니고요. 기술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그 다음에 오히려 경제지표나 불안정한 상황들은 뭔가 진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겁먹지 말자, 이 부분이 되겠고요.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서 이 뉴딜 지수를 또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심 종목군들이 다 정책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목들, 구성 종목들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한 기관들의 매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나올 것이다 쪽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물량이 얼마만큼 빠르게 소진되고 또 이 물량을 얼마만큼 덮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지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평균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전하여 강세 장세로 돌아서는 건 불경기의 한가운데이고, 주식 장세가 천정을 찍는 건 화랑기가 최절정에 달할 때라는 것을 잘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요 짧은 문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시장이 돌아서는 포인트, 평균 가격이 돌아서는 것, 즉 이동평균선 때보다 더 주가가 위로 올라서는 것은 어떤 경우라고요? 이동평균선의 정별이 나오는 구간은 불경기가 한창일 때, 지금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거고요. 또 시장이 천정을 찍을 때는 언제라고요? 시장이 너무너무 좋을 때, 네, 최고로 좋을 때, 최절정에 달했을 때가 바로 천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경기가 최절정이고 좋아서 못 살 만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죠? 그냥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냥 최절정, 미쳐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단계일 뿐이다. 그 단계 속에서 나타난 어떤 변동성, 변수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당연히 무시하거나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한 투자겠죠. 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주말장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물러나지 마시고요.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요.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